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국어영역 강사 박광일입니다. 올해는 뭐 많은 이유로 여러분 지금 비장한 각오로 공부할 계획 세우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그런 각오를 좀 알고 있어서 강의도 그렇고 강의 교재도 그렇고 또 특히 홀수 기출 분석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열심히 준비한다고 여러분의 공부가 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책이 좋냐? 뭐 강의가 좋냐? 뭐 이런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느냐. 좀 더 효율적이고 수능에 적합한 공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책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책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자세하게 기출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홀수 기출이 나온 지 10 년이 넘었습니다. 10 년간의 노하우가 있겠죠. 학생들이 질문도 엄청나게 받았고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아,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뭐를 궁금해하는구나. 또 이 문제의 답과 관련해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저희만의 노하우로 좀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책에 녹이는 작업을 좀 집중적으로 했고요. 특히 이제 기출 분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책을 아예 단계화 시켜 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진짜 두껍죠. '이걸 언제 다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 걸로 만들고 수능장에 간다면 여러분이 정말 강력한 존재가 돼서 수능 국어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뭐 새롭게 들어간 장치들, 또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 뭐 다양한 분류도 좀 해 놨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다. 저희의 모든 노하우를 이 책에 다 녹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 분석과 관련해서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기출 분석하라 뭐 여기저기서 얘기는 하는데 정작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또는 '이미 답이 기억이 나서 이거 뭐 푸는 게 의미가 있냐.' 뭐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푸는 행위와 기출을 분석하는 행위는 좀 달라요. 물론 선후가 있죠. 풀어 봐야 돼 일단. 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지문의 기본적인 내용, 또 문제의 답,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야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 기출 분석한다고 문제를 푸는데 막 지문이 낯설어. 또 막 답이 기억이 안 나. 뭐 문제를 풀었는데 틀려. 이러면 문제 푸는 것도 있는데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답이 외워질 정도로, 지문의 내용이 선명히 기억이 날 정도로 일단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두 번에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풀어보고 '아, 나 이제 답이 다 기억나. 내용도 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분석을 제대로 시작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출 분석이라는 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맨 앞 단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충분한 문제풀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책도 크게 1 단계, 2 단계, 3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2 단계, 3 단계는 좀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일단 1 단계를 보면 제일 두꺼워요. 무거워. 여기 보면 왼쪽 상단에 단계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1 단계라고 써 있는 독서책 한 권, 문학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문제를 지문도 읽고 문제도 풀어 보고 오답도 확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1-2 학년 때 또는 N수생 같은 경우에 작년 고3 때 뭐 한두 번 풀어 봤겠어요? 많이 풀어 봤겠죠. 근데 그것들을 다 포맷해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푸셔야 됩니다. '나 이거 좀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놓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처음 하는 학생들은 그냥 부딪히면 돼.
근데 나 나름 기출 좀 했는데 이런 학생들도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기출에 대한 것들을 포맷해 버리고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내가 놓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1 단계 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 책을 펴 보시면 이 안에 뭐 해라, 뭐 해라 장치가 다 있어요. 게다가 뭐 기본편, 심화편 이렇게 다 나눠 놨거든요. 거기 또 안내들이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 걸 그냥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책에 제시된 안내대로 따라간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떤 학생은 뭐 한 번 풀고 바로 분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두 번 풀고 분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도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충분히 반복적으로 풀어본 뒤 분석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기출 분석을 시작한다면 적어도 3월 달 정도까지는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하셔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답이 몇 번이었더라? 이게 왜 답이었더라?' 이런 거는 하지 않게끔 답도 기억나야 되고 답의 근거도 기억이 나야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충실하게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분석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갓 시작하는 고3 학생들은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공부를 많이 안 했을 테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설렁설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또 2 월에 시작을 주로 N수생들은 하죠. 그때 2 월에 공부를 시작한다면 제일 앞서서 해야 되는 건 이 기출 분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책들 중에 요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홀수 기출 N회독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개야. 이 N회독 모의고사를 먼저 한번 쭉 풀어보고 1 단계로 들어가셔도 좋고 1 단계를 완전히 끝내고 N회독을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벌써 몇 번이야? 2 번을 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N회독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책을 팔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 이게 풀어보고 책에 끄적끄적 뭐 써 있으면 다음번에 써 있는 거 위주로 보게 되거든. 그래서 얘는 따로 별매를 해요. 뭐 책 장사하는 것 같지만 저의 좀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사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번 내지 3번 정도 풀어서 적어도 이 기출에 관해서 현재 나의 상태에서는 더는 궁금함이 없다는 상태가 될 때 분석이 시작된다. 그러면 빠른 학생들은 한 4 월부터 좀 더딘 학생들은 한 5 월부터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늦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도 늦지 않다. 급하게 뭐 잘 하지도 못하는 분석을 하겠다고 달려들지 마시고 일단은 충분히 풀어본 뒤 기출 분석의 세계로 뛰어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기출 문제 푸는 거랑 기출을 분석하는 거는 단계가 다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부터 해야지.' 이런 거는 좀 늦어. 특히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개념 강의를 지금 듣는 시즌이잖아요. 개념 강의를 완강하고 기출 분석을 시작하겠다. 한 2월 중순이나 2월 말쯤 개념 강의가 끝난단 말이야, 통상. 그러면은 3월 달쯤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3은 4월 달에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뭔가 좀 늦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독서 같은 경우에는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기출 분석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개념 강의의 초반부, 중반부 때까지 독서 1단계 기본 파트를 공부하시고 본인이 듣는 개념 강의가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 끝부분으로 갈 때쯤에 우리 이 1단계의 심화 파트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나는 좀 독서의 기본이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런 학생은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개념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기본만 한 2번 반복해 보는 거야. 그리고 개념 강의가 끝난 뒤 심화 단원으로 넘어가는 거지. 저마다의 플랜이 있을 거예요. 계획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맞추면 돼. 내가 독서를 좀 잘하냐, 중간인 것 같냐, 좀 심하게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기출분석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독서는 개념 강의 들으시면서 바로 같이 시작해라.
단 1단계 책에 있는 기본편과 심화편을 언제 할 것이냐를 본인의 수준에 맞게 나는 좀 더 기초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본 파트를 한 2번 정도 하고 심화로 들어가시고 나는 독서에 좀 자신 있다. 그러면 기초 끝나고 바로 심화 파트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문학은 좀 더 정교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도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훈련도감 현대시 파트를 끝냈어요. 그래서 훈련도감을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안내를 했냐면 훈련도감 현대시가 끝났으니 훈련도감 배운 내용을 갖고 기출분석 책에 있는 현대시 파트 공부를 시작해라 라고 안내를 했거든요. 강의에서 시 듣고 기출분석 현대시 하고 강의에서 소설 듣고 소설 기출분석하고 강의 템포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따라와 줘야 돼. 문학은. 아시죠? 독서는 좀 수준에 맞춰서 조절하시고 문학은 이런 거예요.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편차가 사실 별로 없어. 근데 독서는 편차가 심하거든. 그러니까 문학은 나 문학 못하니까 강의 먼저 다 듣고 할래. 그럼 늦어요. 그러니까 현대시 끝나면 현대시 기출분석, 고전 소설 끝나면 고전 소설 기출분석 이런 템포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뒤로 미뤄서는 안 돼요.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거 강조 드릴게요. 자, 뭐 예상했던 질문입니다.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정성껏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수록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복잡해 보여. 그냥 책 한 권 딱 만들어서 야 이거 풀어. 이러면 학생 입장에 편하잖아. 그냥 그거 풀면 끝이거든. 근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냐? 그렇게 했을 때 소위 우리가 기출 분석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원래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거 끌어올려야 되는 학생에게는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책 자체가 섬세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여기에 그 지문과 문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질문들이 잘 녹여져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단계화될 수밖에 없고 그 단계 안에서도 기본과 심화로 나눌 수밖에 없고 좀 그래요. 일단은 3단계로 구성돼 있고 엔제가 있잖아요. 단계별로 하시는 거를 뭐 당연히 추천을 드리죠. 1단계가 그중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 거의 한 90%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일단 많이 풀어 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 1단계를 내가 한 2-3번 풀어서 또 엔제까지 풀어서 이제 뭐 답도 기억나고 뭐 지문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2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1단계 책을 분석적으로 볼 것이냐 2단계로 넘어갈 것이냐 이 갈림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단계는 사실상 엔제 형식에 가까워요. 좀 평가원의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문제들로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2단계는 그런 어떤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좀 평가원 수준에 도달한 문항들로 해 보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국어에 투자할 시간이 좀 있다. 그리고 국어가 많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저는 뭐를 추천하냐면 1단계 문제풀이를 먼저 하라고 그랬었죠. 뭐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어쨌든 1단계 문제를 풀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분석적으로 1단계에 있는 세트들을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그 분석이 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2단계로 넘어가서 2단계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2단계가 끝나고 다시 1단계의 분석을 한번 더 해보고 3단계로 넘어가면 3단계에 제시된 문제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1단계, 2단계를 정말 충실하게 했다. 그러면 지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문제가 예상이 되는 거지. 독서 같은 경우에는 또 지문의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고 답의 근거가 너무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평가는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안목을 갖췄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3단계에서. 문학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것이냐 적절하지 않은 것이냐 갖다 놓고 예전 같으면 한참 고민하면서 시간을 끌었을 텐데 우리 문학에서 시간 쓰면 안 되거든요. 뭔가 3단계로 들어갔을 때 답 결정이 굉장히 빨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상적인 건 1단계에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본 뒤 1단계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분석이 충분히 끝난 것 같다 싶으면 2단계로 넘어가자. 2단계는 뭐 시간 재면서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책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든다. 또 내가 국어만 하라는 얘기냐? 이걸 언제 다 하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한 단계만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되니까? 당연히 1단계죠. 그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책을 한 번에 다 구매하셔서 욕심을 갖고 덤비셔도 좋고요. 일단 1단계부터 시작해 보시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마냥 국어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환경을 좀 고려해서 책도 분할해 놓은 거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1단계는 필수. 엔제도 필수. 2단계와 3단계는 선택인데 여러분의 수준을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싶다면 2단계와 3단계도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어려울 겁니다. 목표치가 높아요. 그러한 것들에 과감하게 여러분이 도전을 해 보시면 기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나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이 N회독 같은 경우에 언제 보냐. 근데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 때나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왜 N회독이라고 제목을 지었냐면 여러 번 보셔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뭘 권장했었냐면 일단 이거 먼저 해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뭘 틀리고 어디에 약하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 뒤 홀수기출분석서로 내가 나의 약점이 뭔지, 어디서 시간을 끄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현장 아이들은 이제 매주 부딪히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현장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N회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나눠준 거야. 근데 갑자기 2월 초에 오더니 한 권 더 달래. 왜? 그랬더니 다 풀었다는 거예요. 줬어. 그러면 5월 달쯤에 또 나타나. 한 권 더 달래. 또 줬어. 지금 그 학생 제 현장 조교하고 있습니다. 국어 점수 엄청 잘 나왔어요. 많이 풀수록 좋아요. 많이 풀수록. 게다가 얘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의 형식에 맞게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얘는 1단계를 하면서 주말에 좀 시간이 날 때, 아니면 지금 겨울방학이니까 특정 요일에 좀 시간이 날 때 한 회씩 모의고사 형식으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맞고 뭘 틀렸고 어디서 시간을 끌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1단계가 끝났어. 다시 한번 얘를 또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맞았던 문제 계속 맞고 틀린 문제 맞을 수도 있지만 뭐가 발견될 거냐면, 처음에 N회독했는데 어떤 문제를 틀린 거야. 근데 두 번째 N회독을 하는데 심지어 풀고 분석까지 했는데 그 문제 또 틀려. 그럼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사고의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발견해서 그 문제를 미친 듯이 뜯어보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활용하시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도 할 때 몇 권을 사야 돼요. 돈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 그냥 평가원 홈페이지 가서 출력하셔도 돼요. 이 책은 한 권만 갖고 계시고 최초에 내가 풀었을 때 뭘 맞췄고 뭐를 틀렸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정확히 표시가 돼 있으면 이후할 때 굳이 이 책 안 사도 돼.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해당하는 모의고사 출력하셔도 돼.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비교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치명적인 내 약점을 발견하는 순간이 언제냐? 이 책 처음에 풀 때 어떤 문제를 답을 찾았어? 어렵지 않았어? 근데 나름 1, 2단계 기출 분석을 했어. 좋아. 이제 내가 실력이 늘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그래서 풀었어. 그럼 틀린 문제 또 틀린 건 그냥 약점이니까 그러려니 해.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처음에 풀 땐 답을 찾은 거야. 근데 공부하고 풀었더니 틀린 거야. 그 문제는 왕별 표시해야 돼. 언제 보셔야 되느냐? 6평 보기 전, 9평 보기 전, 수능 보기 전. 그 문제를 정말 꼼꼼히 뜯어봐야 돼. 그러면 거의 무결점 상태의 수험생이 돼서 시험 볼 수 있어. 아셨죠?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맞았어? 두 번째 풀 때도 맞았어.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풀 때 틀렸어? 두 번째 푸는데 또 틀렸어.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풀 때 맞았어? 두 번째 문제 풀 때 근데 틀렸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건 내가 별 문제 없는 거다. 두 번째 건 그냥 나한테 고유의 약점이 있는 거다. 세 번째 건 내가 기출 분석을 해가면서 나도 모르게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거나 과잉된 사고를 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거 살짝만 교정해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결점 없는 상태로 시험 볼 수 있다. 여러 권 사서 홀수 재정에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좋은 책 만드는데 활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돈 없다, 돈 아깝다 그러시면 평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출력해서 보셔도 상관없다. 정답 해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시험지만 출력해서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얘네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